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국제정세와 중국 얘기가 좀 핫했나 봅니다.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중국 얘기와 테슬라의 판매량 예측치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승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얘기가 좀 핫했던 것 같은데 20-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중국의, 제가 얘기했듯이 시스템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 없이.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미국의 무서운 경쟁자였는데 시진핑 때문에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초과학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돈을 엄청 때려 박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천인 프로젝트라고 아시는지요? 미국에서는 탤런티드 프로그램이라고, 차이니스 탤런티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그것에 관련 기사라든지 요즘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보입니다. 중국 내 문제가. 중국은 매년 우수과학자 1000명을 자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중국인들이고요. 돈을 많이 줬죠. 근데 최근에는 그마저, 그러니까 중국 내 임금도 많이 상승하고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라든지 여기에 임금 상승이 장난이 아니고 주식시장 화랑으로 인해서 요즘 요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플러스 자꾸 기술만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 연구를 중국이 되게 잘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거의 기술 빼가는 위주로 하지, 이게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저도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버드의 찰스 리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죠. 저도 한 달이만 넘어가면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유감인데다가, 사실 전 직장에서도 FBI가 들이닥치는 거를 뭐 가깝게 알기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기술 도둑을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핵무기를 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여전히 규모면이나 핵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미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이런 강력한 시장 규모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돈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과학자들도 이렇게 혹해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일들은 미국 과학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뺏기기만 하려고 하고, 현재 브렉스루를 만들기보다는 미국 사회 자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민폐국가죠. 이런 면에서 그동안 더럽고 힘든 일들, 제조에서 정말 기여한 바는 많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BI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지, 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면들이 참 높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개인주의도 있고 개인 자유를 우선시하지만, 그래도 공정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지 사회가 간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혁신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커리지하고, 그런 게 보장되는 사회 문화가 있어야지 결국 발전을 하지. 그게 자연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내에도 중국이 하는 짓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가지의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물론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공정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 것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이제는 뭔가 아주 두렵다기보다는 이런 면이 자기 발전 저해가 저는 더 크다고 보입니다. 과학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천인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도 보니까 어제 헤리티지 리포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나온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냥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도 국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그런 것들이 무형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대만에서 그 TSMC에서 갈려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지 않은 대만의 좋은 인재들이 TSMC에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삼성에서 돈을 조금 주더라도 좋은 인재를 모셔가는 방법 중 하나가 TSMC가 하나의 또 그런 부분은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한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총통이 TSMC에서 일하는 인플로이에 대해서 얼마나 극찬을 합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삼성의 인플로이들을 극찬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좋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셔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적인 면에서 옛날에 이제 메리스가 있지만 중간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는 임금도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의 화랑이라든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메릿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프레셔가 너무 셉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돈도 왕창 주고 대학원생들 석박사 붙여주고 포닥도 엄청 붙여주고 높은 자리에 아주 엄청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데리고 오게 되면요, 그만큼 빨리빨리 성과가 내길 바랍니다. 보면은 뭐가 됐든지 이게 아무래도 정형화되다는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자연과학에 기여를 하려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검증이 되고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단기간의 성장에 목마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라는 이런 유명 학술지에 쓰지 않으면은 바로 모가지를 친다라든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분위기가 저거를 독이 든 성배가 아닌가. 중국 친구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 포닥하는 이런 친구들 보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지고 중국에 이게 아주 이제 크게 멋지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높이 사졌다라면, 요즘은 좀 조금 프로그램 색깔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바뀌고 이게 좀 선호도가 내려가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중국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20, 30년 뒤에도 이런 시기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얘기를 하는데, 연설 그 얘기는 나중에, 너무 저도 이 채널에 대해 얘기해서 확장하지만 너무 이건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선이 조금씩 너무 확장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세상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근데 원래 하려는 얘기는, 중국 같으면 마인같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어쨌든 뭘 내는데 정부에 반하면은 그냥 모가지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성향도 완전 반대고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일이 이게 너무 많이 부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테슬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뉴스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보조금 받으려고 지금 각기 미국 내에서 지금 원자재들을 슬금슬금 벌써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지난 한 일주일의 중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제일 많이 타갈 확률이 지금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싫어도 대의나 그래도 공정하고 우리가 좀 더 진정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모습에 명분도 쓰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설령 나의 편이 아니더라도 결국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수혜를, 물론 그 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수혜를 받게 되는, 그리고 마인같이 일론 머스크의 목을 치거나 약간의 그런 시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같이 극단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미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자유와 공정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토양 아래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가지 더 나중에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자꾸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단일 문화권이고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미국을 바라보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논리가 오면, 쟤네가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언제까지 누리겠냐, 영원한 태양은 없다 그러는데,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고요. 최근 코로나나 이런 게 막히기 전까지 1년에 매년 한국의 광역시급으로 이민자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는 foreign born,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인이 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 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를 계속 수혈해서 자기 쇄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스펙트럼도 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적인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저도 천년만년 최고는 아닌데 요즘 이번 연설을 보니까 지금 미국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그쵸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과 호의적인 사람들과의 충돌들, 중부의 여러 백인들과 서부에 오시면 백인 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인구 수열이 많이 돼서 스스로 쇄신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스스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속이 인구를 수혈하면서 바뀌었고 과학계에는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이거 예측치인데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같이 이게 딱 등록돼서 매달 판매량이 딱딱 정확히 나오면 저도 참 좋겠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그런 과정들이 1년에 딜러 어소시에이션 그런 것도 껴있기 때문에. 근데 트루카에서 이거 차량 가격 예측하기로 좀 그래도 옛날에는 KBB 다음으로 있었죠. 요즘 트루카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공신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믿을 자료는 없지만. 근데 거기서 8월달 예측치를 보면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잘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105%나 year over year로. 그래서 거기 발표한 자료를 몇 개 보니까 진짜 잘 팔았더라고요. year over year로는 여전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판매량이 줄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판매량이 한 5% 올랐는데 테슬라가 기여한 게 참 크죠. 물론 현대기아도 만만치 않게 잘 선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 SUV 이게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인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기아 현대도 만만치 않은데 혼다 이거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41%. 이유도 이거 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죠. 이거 좀 큽니다. 토요타도 좀 소폭 감소했고 근데 포드나 GM도 기여도가 다이밀러 역시 미국 브랜드의 약진이 보인다. 그리고 BMW는 거의 제자리네요. 근데 이거 거의 제자리면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거 2021년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칩 쇼리지 때문에 복구가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의 그 제자리면은 이건 BMW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제가 예전에 독일 차들이 옛날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독일 차들은 미국 내에서 별로 그렇게 길을 못 펼 거라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하더라. 예측한 대로 잘 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이미지는 지금 이런 트랜지션, 여전히 트랜지션이죠.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도 부족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진보된 주행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는 좀 요즘 해소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크업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참 요즘 차 사기가 여전히 힘들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의 차들은 여전히 비싸다. 그리고 그런 옵션 수준에 있어서 테슬라랑 비빌 수 있는 브랜드는 보이지가 않고요. 미국 내에서. 점점 미국 내에서의 이미지, 특히 포르쉐는 그렇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기계적 감성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포르쉐가 참 좋게 보이겠지만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행 보조에 익숙해져 가면서 포르쉐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든지 감수성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은 판매량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9월 달에 10만 대 이상 이게 딜리버리가 아마 생산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딜리버리는 수출도 포함이겠죠. 이젠 달에 1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면 중국 공장은 120만 대를 넘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인 7만 8천 대를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공휴일 없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대라 아마 업그레이드를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미리 이거 드론 가서 아마 띄운 거 플러스해서 이미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 공장은 계속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제 파트를 짓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댓글에도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자, 이제 웨이트 타임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 팬들은 야, 이렇게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줄지. 헤이러들은 아니다.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 그쵸.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중국 내 자꾸 봉쇄라든지 경제 발전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9월달, 수치를 봐야 됩니다. 8월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 이렇게 좀 가이드를 줄 것 같고요. 여기 일렉트릭도 얘기했듯이 9월까지 확실히 보면 수요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글쎄요, 미국 내에서도 저렇게 여전히 강세고 유럽에서의 수요도 줄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중국 내 수요가 좀 줄었다 치더라도 유럽에 팔면 됩니다. 중국을 어느 정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라는 보안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어느 한쪽에 시달리는 브랜드라고 보여지긴 이제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월드와이드로 공장을 갖고 있고, 이것마저도 더 지려고 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는요, 자꾸 그래서 캐나다에 꼭 진다고 이렇게 희망회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빨리 나한테 좀 지원금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낚시질을 하는 거고, 그중 어느 정도 딜이 맞는데 짓겠죠. 근데 캐나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캐나다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캐나다가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배터리 공장이나 원재료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력한 후보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빼먹는데 귀신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